안녕하세요. GTX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의 저자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4기 신도시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자칫 낙동강 오리알 된다 라는 제목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개요와 이제 4기 신도시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정리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들 신도시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3기 신도시에 이어서 4기 신도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서 내 집 마련의 이제 수단으로 3기와 4기 신도시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전청약의 개념부터 정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전청약은 정부가 내년 말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본청약에 앞서서 일부 물량을 사전에 이제 청약을 받아서 분양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1, 2년 전에 미리 청약을 하도록 하고 당첨자를 미리 정하는 방식인데,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2008년 보금자리 주택지구에 이제 처음 도입되었다가 2011년 폐지한 후에 거의 9년 만에 이제 부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이제 넓어지고 이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미리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청약보다 이제 유리한 점이 이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과거 사례와는 달리 이제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가 본청약 때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차이점이고, 청약을 앞둔 예비 청약자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전청약 공급 세대는 모든 3기 신도시에 동등한 것이 아니라 신도시마다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서 공급 세대 차별을 두는 것일까요? 국토부에서는 사전청약을 지구단위 계획 및 토지보상과 같은 일정 절차가 끝난 지역에 이제 우선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업 추진 속도로 보면 3기 신도시 중에서 2019년 10월에 지구 지정을 완료한 왕숙신도시, 교산신도시, 그리고 계양신도시에서 사전청약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이제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확정한다고 하지만, 이 세 곳에 관심을 둔 분들이라면 더욱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일단 사전청약 때가 본청약 때보다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2008년 보금자리 주택지구 공급 당시 분양가는 본청약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본청약 때 분양가를 사전청약 때보다 더 높게 책정한다는 방안을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일반적인 공공분양 아파트와 청약 시기만 다르고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 분양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에 2년이 지나고 월 납입 금액을 최소 24회 이상 납입한 세대주에게 주어집니다. 1순위 내에서도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에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천이라면 과천시의 30%, 그 외의 지역의 20%, 그 외에 경기도 지역의 20%, 나머지 50%를 서울 등 기타 지역의 거주자에게 공급을 합니다.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30%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경기도와 기타 지역의 경쟁자들과 두 번 더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당첨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일 순위 내 당첨자 선정 방식은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청약통장 보유 총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하고,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 부분도 미리 체크를 해두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큰 요소가 되는 지역 거주 요건 충족에서 약간의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 2008년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에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면, 이번에도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할 것으로 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내년 말이라면 거주 요건 2년을 채워서 우선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작년 말부터 이미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거주 의무기간을 계산하는데 기준이 되는 시점을 본청약 모집 공고일로 할지
사전 청약 모집 공고를 할지 이제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중복 당첨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숙 신도시의 사전 청약 이제 당첨자는 교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이제 중복 신청할 수가 없고, 다만 사전 청약에 이제 당첨됐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 청약은 가능합니다. 사전 당첨자는 이제 본 청약 이전까지는 재당첨 제한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죠. 사전 당첨자가 향후에 본 청약에서 당첨을 포기해도 이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 청약자는 본 청약 때까지 애초에 이제 청약 자격을 끝까지 유지해야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공급 세대 수는 얼마나 될까요? 앞선 공식 발표는 9,000세대 이제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3기 신도시 사업 주체와 이제 회의를 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전 청약 물량 확대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기존 9,000세대에서 확대될 공급 세대 수를 예상을 해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이제 공공분양 물량은 전체의 25% 이하인데, 수도권에 신규로 30만 가구가 공급이 될 예정이니까 산술적으로는 대략 7만 5천 가구를 이제 사전 청약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계산상 이제 결과이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공공분양과 이제 본 청약 물량도 이제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전 청약 물량이 최대 약 2만 가구 내외 정도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2배 가까이 공급 세대수가 늘어도 입지 좋은 곳은 경쟁률이 적어도 이제 수백 대 1을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은 이제 적어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 그리고 월 10만원 납입 기준으로 저축 총액이 2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것이 없지만 이제 4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들 위주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고양 대곡, 광명시, 하남 간북, 김포 고촌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4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이제 미지수입니다. 사실상 토지 보상비도 이제 부담이고, 후보지로 거론된 곳들 중에서 이제 광명시 정도만 제외하면 바로 인근에 이제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기존 택지 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4기 신도시 역시 이제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서울 및 수도권 이제 주택 가격 안정화가 이제 목적인 만큼 그린벨트를 풀지 않아도 되는 곳을 위주로 개발할 가능성이 이제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전 청약 공급 세대 수를 2배 이상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번 3기 신도시 이제 사전 청약 경쟁률은 수백 대 1을 넘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체 3기 신도시 중에서 극히 일부만 진행되는 사전 청약도 대략 2년 뒤인 내년 말이나 되어서야 겨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본격적인 3기와 4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 및 입주를 위해서는 길게는 10수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죠. 이런 현실을 볼 때 청약 가점이 낮거나 지금 당장이라도 조금 무리하면 입지 좋은 곳에 주택 매입이 가능한 분, 그리고 여러가지 사정상 현실적으로 해당 지역으로 당장 이주가 힘든 분들이라면 가급적 이번 사전 청약 포함해서 오로지 신도시 공급만 바라보고 있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신도시 공급에 올인하면 나중에는 정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전 청약 물량이 전체 공급수 대비 매우 적고, 이 역시도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각 신도시로 분산되기 때문에 기본 경쟁률은 최소한 수백 대 1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더욱이 요즘 서울 및 경기도의 입지 좋은 곳의 구축 아파트는 고작 1, 2년 사이에도 최소한 몇 천에서 몇 억씩 오릅니다. 제가 그동안 영상과 이제 직접 집필한 책을 통해서도 주의 깊게 보시라고 알려드린 곳은 불과 몇 개월 사이에도 모두 1억 원 전후의 상승을 경험을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청약 가점이 낮거나 한동안 해당 지역으로 이주가 힘든 분들은 점수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사전 청약 특성상 당연히 당첨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몇 년씩 흘러도 당첨 확률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신도시 새집 하나 바라보며 오랜 기간 불편한 주거 생활을 이제 해야 하고, 이제 만약 당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올라버린 주변 집값 때문에 주변 입지 좋은 주택을 매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냉정하게 나 자신은 이제 상태를 점검을 해보고 나는 당첨 확률이 낮다라는 판단이 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과감하게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동안 제가 정량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해왔던 기존 영상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 역시도 3기 신도시를 관심있게 보는 사람 중 한 명이고, 부동산 입지 분석을 기반으로 원활한 내 집 마련을 돕는 사람으로서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과 4기 신도시 관련해서 정량 데이터보다는 제 의견을 나눠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막연한 청약보다는 입지 좋은 구축을 매입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런 주택 위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지 않지만 주택 마련 여건이 이제 되시는 분들은 막연한 가능성에 올인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좋은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시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알뜰하게 모은 돈은 절대 집값 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